안녕하세요. AI와 함께하는 메이커 교육, 드론 체험을 통한 미래 수송 수단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AI 교육학과 정수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AI 관련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은 설명식 수업이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와 체험으로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선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인혜와 김홍순의 메이커 교육 모형을 참고하였는데요. 팅커링, 메이킹, 쉐어링, 임프루빙 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메이커 역량을 신장시켜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결합하여 본 수업의 주제를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AI 활용 방법에는 언플러그드 코딩, 인공지능과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피지컬 컴퓨팅, 인공지능의 적용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수학, 실과, 사회, 미술 교과의 성취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핵심 역량은 창의적 사고, 지식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능력을 고려하였으며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드론의 개념과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드론과 관련된 직업이나 사회적 문제점, 장단점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플러그드 코딩 활동을 통해서 엔트리 폭탄 대소동 게임 놀이를 할 수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드론을 프로그래밍하고 비행시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I 표현 도구들을 활용해서 미래 수송 수단을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전시회 공간에서 협업하며 작품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시별 학습 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차 시에 차시로 계획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내용 학습 및 인공지능 융합 수업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1, 2차 시에는 팅커링 단계로 드론 비행과 사회적 문제 현상을 탐구하고 언플러그드 코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동기유발 단계에는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례를 흥미롭게 상기해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촬영용, 산불 진압, 수색 작업 등 다양한 사례를 촬영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 1에서는 드론에 대한 개념과 비행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드론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는 5번 지상에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드론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특히 핵심이 되는 프로펠러나 모터, 그리고 영상 수신기 등을 살펴보면서 드론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나중에 만들 가상 세계에서 전시할 드론의 상상된 모습을 떠올릴 때 이 구조를 변형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과학교과 내용으로서 베르누이의 정리라든지 비행 원리도 초등 수준에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또한 간단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4가지의 힘인 추력, 항력, 양력, 중력에 대해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회전 속도에 따른 드론의 진행 방향을 예상해 보도록 합니다. 빨간색은 회전 속도가 빠른 부분이고 초록색은 회전 속도가 빨간색보다 느린 부분이라고 할 때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예상해 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드론과 관련된 직업이나 장단점을 토의해 볼 수 있습니다. 드론 전쟁이라는 동화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동기유발로 상기를 시켜볼 수 있고 또 논의할 질문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드론 CCTV가 필요할지에 대한 물음도 던질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검색과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드론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먼저 구글 트렌드,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빅카인즈와 같은 빅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교사의 시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 기사 모음을 엑셀 파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없이 텍스트를 분석하고 워드 클라우드 등을 생성해 볼 수 있는 보얀트 툴즈라는 인공지능 활용 사이트도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개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할당하여서 자신들이 조사한 사진 자료나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다음 활동으로 언플러그드 코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형태로 진행이 되며 제목은 엔트리브 폭탄 대소동이고 실과 과정 중에서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하는 성취 기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순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며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인이 플레이할 수 있으며 한 번 플레이할 때 20-3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12장의 폭탄 카드를 다 내려놓으면 게임이 종료되며 마지막 시점에 성공 카드에 가장 많은 카드들을 올려놓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학생들은 매우 흥미롭게 이 게임 활동을 진행했으며 게임 활동이 끝난 후에는 게임으로만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 순서도를 만들어 보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시작품을 제시한 뒤에 학생들 자신의 생활 관련 주제를 선택해서 알고리즘 순서도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련해서 자신만의 알고리즘 순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언플러그드 코딩 활동은 학생들이 최선의 전략을 찾아서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했고 순차, 반복, 조건의 개념을 학습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이킹 단계의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드론 비행 미션 수행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동기유발로 드론을 활용한 축구 대회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였습니다. 드론 비행 전에 컨트롤러로 비행을 연습하도록 하였는데요. 텔로라는 어플과 텔로 드론을 준비하여 태블릿과 와이파이에 블루투스를 켜고 자기 기기의 번호를 잘 찾아서 연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드론 비행을 연습할 때는 1인 한 대보다는 2인 한 대로서 조별로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데요. 너무 많은 드론이 동시에 비행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간섭이 일어나서 자기의 연결된 기기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전에는 반드시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비행 조종자는 절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드론과 몸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을 등지고 안쪽에서만 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먼저 공중에 전진, 후진, 상승, 하강과 같은 허공에 대고 연습하는 활동을 조금 한 뒤에 직접 패드를 움직여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비행 연습이 끝나면 코딩을 통해서 드론을 날리는 연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딩 후 바로 드론을 날리기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드론 비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에 도움이 되는 어플이 텔로 에듀라는 어플인데요. 여기서 트레이닝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수준별로 드론을 코딩 연습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트레이닝 스테이션이 다 끝난 친구들은 얼스 모드를 들어가서 또 다른 수준별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는 간단한 이륙과 착륙, 전후좌우 움직이기 등의 코드를 안내를 해준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블록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뒤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깃돌을 바구니에 넣는 미션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기계학습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것의 이후에 비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장면의 세팅은 다음과 같고, 학생들이 충분히 어플을 통해서 코딩을 연습한 뒤에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출발과 도착,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을 바닥에 잘 표시해서 학생들이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드론 비행 수업과 관련된 팁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비행 연습을 하기 전까지 건전지 충전을 90분 동안 미리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충전한 뒤에 하나의 건전지로 대략 5에서 6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당 건전지가 하나씩은 배부될 수 있도록 미리 충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되고, 드론이 움직이는 거리를 생각하면서 급하게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업에 적용했던 학생들은 드론에 대한 배경 지식이 풍부했고, 또 실제로 비행해보는 경험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충전용 배터리를 여유 있게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구 등을 활용해서 더 복잡한 비행 미션을 수행하게 설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차 시에는 미래의 수송수단을 상상하여 표현하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동기유발 자료로서 도심항공교통에 활용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명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크기나 모양, 재료, 용도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명 수업에서 유명한 스캠퍼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대체, 결합, 응용, 수정, 확대, 축소, 용도 변경, 제거, 재배치나 거꾸로 하기의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물건을 변형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수학효과와 관련하여 도형의 대칭을 활용해서 구상해 볼 수 있도록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도구를 선택해서 이제 직접 미래의 수송 수단을 상상하여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종이나 컴퍼스 자로 설계를 해볼 수도 있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토도루 같은 경우는 대칭을 맞추기에도 편하고 그림에 소질이 없는 친구들도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또 네컷 만화 같은 경우는 드론의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드론과 관련된 만화를 텍스트로 그릴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미술 작품들을 패들렛에 올려서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모눈 종이를 활용해서 컴퍼스와 모눈 종이를 활용해서 모눈 종이에 그려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온라인 수업 때 패들렛에 올려본 내용입니다. 이제 6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상상 전시회, 가상 전시회를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칸딘스키 가상 전시회, 구글 아트앤컬처의 하나인 것을 동기유발 자료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코스페이시스 사용법을 안내하여 가상 전시회의 최종 형태를 먼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미리 준비해야 될 일은 코스페이시스 계정을 프로로 활성화하여서 개별 학생들에게 전시회 템플릿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코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만든 작품을 그대로 붙여넣는다든지 오브젝트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한 다음에 전시 공간에 꾸미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만든 전시회에 QR코드가 생성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학생들끼리 서로 작품들을 공유하고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실제 AR 모드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만든 코스페시스 가상 전시를 패들렛이나 QR코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후에 메이커 활동을 전반적으로 반성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주제를 통해서 기대한 교육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적용을 하였더니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여를 즐겁게 하였으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AR 활용 가능한 교수 학습 자료들이 더 많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